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소의 나라 태국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왕궁과 사원들, 아름다운 해변과 저렴한 물가로 유명한 태국이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뿌리 깊은 계급 불평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행자들이 흔히 보는 태국의 모습과는 달리 태국 사회 내부에는 하이소와 로소라는 엄격한 계급 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층 사이에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이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있죠. 태국 사회에서 하이소와 로소라는 용어는 단순한 속어가 아닙니다. 하이소는 상류층을 나타내는데 영어 표현 하이소사이어티에서 파생된 말로 태국 사회 최상위층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핵심은 단순히 부유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갑작스러운 부의 획득으로는 이 집단에 진입할 수 없으며 특정 가문 배경과 사회적 관계망, 정치적 연결고리가 필수 요소입니다. 주로 왕가 혈통, 귀족 집안, 정치 엘리트 가게, 군 수뇌부 친인척, 대규모 기업 소유 가문, 화교 출신 부호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이들의 자산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며 수도의 특정 고급 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들은 최고급 교육기관이나 해외 유학을 당연시합니다. 반대편의 로소는 하층 사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상류층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의 태국 일반 시민을 가리키죠. 지방에 사는 로소들은 주로 집안을 도와 농업, 가축업 등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점상 등을 하고 방콕에 사는 로소들은 가정부나 마사지사, 종업원 그리고 방콕 근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해서 하루 약 300바트에서 500바트 정도를 벌고 있죠. 눈여겨볼 점은 이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경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누군가를 가리켜 너는 로소야라는 식의 발언은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상류층 구성원 상당수가 순수 태국계가 아닌 중화계 혹은 중화태국 혼혈이라는 사실입니다. 태국 전체 인구 중 상당 부분이 중화계이며 혼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죠. 태국의 주요 대기업들 중 다수가 중화계 가문에서 출발했는데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태국의 중화계 주민들은 태국 사회에 완벽히 동화되었다는 특성을 보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국의 계급 구조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유타야 왕조 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죠. 15세기에 한 태국 군주는 태국 고유의 봉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으며 모든 백성은 왕의 신민으로서 계급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죠. 그리고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태국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왕가와 귀족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더욱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이는 현대 태국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1932년의 혁명으로 절대왕정과 봉건제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 태국 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혁명으로 법제적 신분제는 철폐되었으나 기존 특권층이 보유한 부와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태국의 불평등 상황은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태국의 상위 1%가 태국 전체 부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5%는 태국 국토 면적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만큼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층민들이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상류층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상류층 진입에는 가문과 배경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상들이 이미 정치나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문 출신이어야 하죠. 교육 영역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뚜렷합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를 다니며 서구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반면 하층민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할 기회와 자원이 부족해 이 같은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또한 태국 계급 구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불교적 세계관이 사회적 불평등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요. 태국은 인구 대다수가 불교를 신봉하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에는 인과응보 개념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행위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 상황의 원인이 된다는 법칙을 의미하죠. 이러한 불교적 관점은 현재의 계층적 위치를 설명하는 데 종종 활용됩니다. 현재의 빈곤이나 어려움은 전생의 행위 결과라거나 부유하게 태어난 것은 전생의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이해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국 사회의 계급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와 관련된 사고 사건이죠. 몇 년 전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이티아는 방콕 도심에서 최고급 외제차를 과속 운전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고 땡약까지 복용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치과 치료를 위해 맞은 것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사고 충격으로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그의 주장까지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만 바트를 보석금으로 내고 석방된 후 해외로 도피한 뒤 수년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죠. 몇 년 후 태국 검찰은 갑자기 그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죠. 일반 시민들은 유전무죄라며 분노했고 이는 정부를 향한 대규모 항의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독립적인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했고, 조사 결과 사법기관과 정부 인사들이 해당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정도로 태국의 상류층과 일반 서민층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상류층의 주거 공간에는 수십 명의 하인이 상주하며 개인 운전기사, 정원사, 경비요원 등 다양한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죠. 그들의 저택에는 개인용 수영장, 운동시설, 심지어 미용실이나 스파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류층은 사교 활동을 특히 중요시하는데 단순한 모임을 넘어 명품 행사, 패션쇼, 신제품 출시 행사 등 다양한 사교 모임에 적극 참여하죠.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업적, 정치적 인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반면 서민층의 삶은 대체로 시골이나 도시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공립교육 시스템이나 기회가 제한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입학하더라도 재정 문제로 중퇴하는 사례가 빈번하죠. 특히 태국에서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여전합니다. 상류층은 대체로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의 농경 사회의 역사가 깊은 만큼 야외 농작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햇빛 노출로 피부가 어두워지고, 실내에서 일하는 상류층은 밝은 피부를 유지하게 되는 현실적 차이가 있었죠. 또한 태국 계급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두 축은 군부와 왕실인데요. 1932년 이후 태국 사회에서 군부는 새로운 지도층으로 부상했습니다. 군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일이 잦았고, 그 인맥들이 경제와 행정 분야를 주도하게 되었죠. 동시에 군부는 왕실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 왕실이 이를 승인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죠. 왕실이 군부의 권력 장악을 인정하면 군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부는 왕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왕실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해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국 사회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계급 제도에 대한 도전과 비판이 증가하고 있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젊은 태국인들은 더 이상 폐쇄적인 정보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엘리트 특권층 관련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여기에는 많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계급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죠.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성공 경로가 온라인 사업, 스타트업 등을 통해 열리면서 신흥 부유층과 중산층이 등장하고 있죠. 이는 기존 특권층의 네트워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계급 사회 구조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상류층과 서민층으로 나뉘는 이 불평등한 구조는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군부와 왕실의 유착관계, 불교 카르마 개념의 영향, 방콕 중심의 불균형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강화되어 왔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젊은 세대의 변화,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태국의 오랜 계급 구조를 단시간에 허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태국 사회는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